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영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동영모의고사는 우리 공리사 시험 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변형하고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완전 탈바꿈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원 모의고사는 엉뚱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의 실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동백꽃 모의고사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문제입니다. 동백꽃 모의고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45분 정해서 미리 문제를 풀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혹시 민법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검색창에 김하연 시서집중 하시고 모르는 말을 검색해 보세요. 표현대리를 잘 모르면 김하연 시선집중 표현대리 제3자가 종류가 헷갈리잖아요. 김하연 시선집중 제3자 보호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을 바로 손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회 71번부터 80번 마지막 파트입니다. 71번 매매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그 약정 유효하게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죠. 양도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 장소죠.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죠. 즉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삽니다. 돈 어디서 줘요? 마트가 인도 장소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남아있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도 돈 안 줬죠. 그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물건이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하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이약 완결권은 그 이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죠. 이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10년 행사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72번 임차인 권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차물의 유익비 제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맞았어요. 다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맞았죠. 얘들은 다 유익비입니다.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폐지 권리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 매수한 경우 맞죠? 임대인에게 매수 맞아요. 그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등기하면 토지 임대차는 대형력이 있다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죠. 이게 622조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 자 622조 1항 있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데 제3자에 대해서 단 무슨 임대차죠? 토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죠. 즉 가백의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으려고 20년 빌렸다면 우리 지상에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토지는 갑소이지만 건물은 을소입니다. 근데 임대차 등기하지 않아서 대항력 없습니다. 그 이후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을은 갑과 맺은 20년을 병한테 대항을 썼기 때문에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갑과 맺은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철거해야 되고 손해를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건물이 다 없어질까봐 622조에서 우리 건물,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밑에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니까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철거 청구 막아주는 게
622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는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각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73번 건물 임대인 갑 동의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임차인들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 인도에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럼 박스가 나오면 밑에 박스 개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라는 걸 빨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래 1, 2, 3, 4, 5 개수가 몇 개죠? 아, 2개로 똑같네요. 이걸 2초 만에 빨리 확인하세요. 박스가 몇 개인가? 1, 2, 3, 4, 5 개수가 같은가 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게 박스는 항상 마지막에 틀린 건가 옳은 건가? 이건 틀린 거죠. 마지막에 항상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기억, 갑과 을이 합의죠.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병은 동의 얻었으니까 병의 권리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틀렸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갑동이 맞아요. 임차인 동의 틀리죠? 지금 임대인 갑동이 맞습니다. 갑동이 얻어 부수간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이 맞았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그럼 을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면합니다. 리을 을의 차의 면채액이 이익이 차액에 달하여 그럼 채무불량이죠. 더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죠. 임차인이 채무불량이죠. 이때는 통제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확인하세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라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안 그러고 다 풀어놓고 3번으로 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항상 박스는 마지막에 옳은 건가 틀린 건가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하자가 5개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 실행, 경매된 겁니다.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고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특이하게도 하자를 알고 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은 저당권, 전세권이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가장 중대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제라든가 뭐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이렇게 보세요. 전해, 일감, 실, 손해입니다. 다시 전해, 일감, 실손해.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만 얻었어요.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 악이라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해, 일감, 실손해 오세요. 그럼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4번, 5번은 노란색이 없잖아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안날부터 1년인데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이라고 따로 또 외워두세요. 그럼 74번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1번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전해입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 행사 경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죠. 제일 끝에 없다 해서 무조건 틀렸습니다.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이 맞아요. 선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인정되고 유효일 때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게 제한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럼 상단의 박스 전에 일감 실손해 아니네요.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이죠.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선임만 가능하죠. 다음 75번 주인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해야 되죠. 공시해야 됩니다.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유익보조금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이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이 돼 있는데 그 등기가 됐죠. 이후에 들어간 소유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있네요.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고 임차권이 나중에 있죠. 그럼 경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정답 2번이죠. 그 밑에 있는 임차권이 나중에 소멸하는 거죠. 다시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임차권 대양록 소멸하죠. 그래서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죠. 임차인이 대양록 없으니까 매수인, 경락인이 임대인,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 맞아요.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택 임차인 우선 면제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지 환가 대금에 미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6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1번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구분 등기 안 해도 그 전에 구분소유권 미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맞았습니다. 3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20년 살았어요. 그럼 그지가 없죠. 이 시효취득 못합니다. 4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할 수 있죠. 공용 부분을 공유자가 보존하는 건 가능합니다. 5번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원칙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분리 처분하려면 교약이나 공정증서로서만 가능하죠. 정답 2번입니다. 77번 가등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게 한 가등기는 이 법 적용되지 않죠. 이 법은 사채업자를 맡게 한 거라 돈놀이하는 채권, 즉 소비대차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사채업자가 힘들게 공사하지 않습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에 그럼 담보 목적물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오는 거죠. 채권자는 청산 절차가 종료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가등기 담보 채권자는 귀속 정산, 청산 똑같습니다. 다음 처분 청산은 경매를 말하죠. 경매 중 하나를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죠.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 채무 변제 이게 선행이죠. 그리고 가등기 말소가 후행이죠. 동시행 아닙니다. 5번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맞아요. 청산기간 내라면
아직 자기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도래 전화도 목적물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가능하죠. 정답 2번입니다. 자, 78번은 명의신탁입니다. 2015년 갑은 병토지죠. 병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습니다. 다음 갑과의 약정대로 을,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 매도인이 선입니다. 선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누가 매수했죠? 수탁자 을이 했죠. 매수한 계약을 자기 을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을이 다 받았죠. 이게 계약 내 신탁이죠. 수탁자 을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겨서 이게 계약 내 신탁입니다. 즉 병역이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은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죠. 그 을에게 돈값, 매수자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부터 수탁자 을이 다 하니까 계약매입 신탁입니다. 을이 병과 매매했죠. 돈도 을이 주죠. 그러니까 등기도 병에서 을 앞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둘이 하지 말한지 됐죠. 갑과 을이 무슨 종중 배우자나 이런 특례가 아니죠. 그래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자, 매도인 병이 있죠. 병은 갑과 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까요? 아마 모르겠죠. 선입니다. 왜냐면 매매도 을과 했죠. 돈도 을한테 받았죠. 등기도 을에게 줬죠. 그러니까 병은 갑을 관계를 모르니까 선일 겁니다. 그럼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명의신탁 약정한 거 아니죠? 약정 무조건 무효입니다. 병이 한 건 매매계약과 을 앞으로 이전 등기죠. 그래서 매매계약과 을 앞으로 된 이전 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럼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을은 갑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수자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습니다. 신이 명의신탁이죠. 그리고 매매대금, 여기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라 정에게 팔고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할까요? 을, 앞에 을이 유효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라 을이 소학으로 100입니다. 완벽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뭘 알았던 몰랐던 정은 무조건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 병, 병이 악이라 해보세요. 그럼 악이 병 보호할 필요 없죠? 이제는 병이 한 게 다 무효입니다. 매매계약 무효, 을 앞으로 된 이전 등기 무효입니다. 그러더라도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엄청난 특징이 있죠. 수탁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그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대항할 수 없죠.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을병을 어떻게 받거든 제3자 무조건 정이고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 그림 똑같아요. 자, 1번. 지금 병이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노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을 맞습니다.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은 이것도 다 명의신탁이 한 거라 다 무효가 됩니다.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이것도 무효죠.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 이전 등기 해준 경우 당연히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맞았습니다.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정은 그래도 무효죠. 배우자 간이 유효가 될 수 있죠.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 병이 악이네요.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신탁적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사자는 이때는 갑으로 봐야 되죠. 갑으로 봐야 되니까 이 명의신탁은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계약이 아니라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79번 부동산 실명법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도 안 되는 거죠. 맞았습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럼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실질은 담보죠? 그럼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양도담보받기란 약정은 동법률 명의신탁 규정에 해당하지 않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 원칙 무효죠. 무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유효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등기해 줄 수 있죠? 자진해서 했잖아요. 그럼 유효가 됩니다. 5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선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0번 상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인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일단 기산점 맞았어요. 임대차 종료한 날 맞았죠. 방해 있는 날 하면 틀립니다. 어차피 임대차가 종료해야 권리금 맞죠. 다음 소멸시효는 3년이죠. 답이 4번입니다.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영모의고사 1회분을 공부했습니다. 복습하실 때 틀린 거 위주로 이 지문을 다시는 안 틀리게 정확히 복습하시고 맞은 지문도 기출지문은 다 보물입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볼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회차 해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1주마다 1회씩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2회차 해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문제를 미리 시간 정해서 꼭 풀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